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감사 스마일도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 미스로 하지 않았었고 또 해야 했는데 또 안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제 감사 스마일이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하는 거고요. 감사 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슬픈 세 가지 꼭 명심하셔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내가 해야만 한다. 해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최근에 뭐 전세 사기다, 역전세다 이런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부엉이 날다님, 아름다운 그대 부엉이 날다님의 블로그 글 2개를 토대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을 춤을 추게 만들고 뭐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을 갖다 춤을 추게 만들고 또 기쁘게 만들지만 제 방송을 갖다가 시청하신 분들께도 큰 행운을 준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전세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대처 방법을 고민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점점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전세는 왜 일어났을까요? 빌라왕 사건이 엄청난 큰 거다. 엄청난 거고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눈치를 채야 된다. 지난 3월에 은행이 빌라의 감정가를 반토막 냈고 그 뒤를 이어서 LH 전세에서도 감정가를 50%로 떨어뜨렸습니다. LH 전세로 1억 2천을 받던 저의 빌라가 7,5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8년 전 시세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해도 주변에 1억 미만 전세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다. 이제까지 역전세는 주변에 공급이 많을 때 일어났지만 하지만 지금의 역전세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공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불경기로 인해서 소득이 줄었는데 물가는 높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전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유로 임대차법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신뢰의 벽이 얇아졌고 거기에 언론이 정말 매일 전세 사기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고 출근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전세 사기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세를 갖다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전세를 갖다가 또 시간이 또 다 돼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실 분들조차도 불안감 조성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세 사기 사건은 서민을 위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전세납 대출을 많이 받게 해준 정책이라든지 또 시세와 상관없이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금을 높게 받은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때는 그 시세였는데 모든 임대인이 전세 사기를 치는 것처럼 시장이 떠들고 있다. 그리고 DSR, 소득기준 대출로 해서 대출을 묶어놔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 지금 역전세 난을 갖다가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더 나가서 또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져가지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싼 전세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비싼 전세 살고 있지? 그럼 나도 사기당한 거 아니야? 나도 이참에 싼 전세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떠지?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거죠. 아직 일어날 일도 아니고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그러니까 안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미리부터 이렇게 걱정을 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싼 전세라든지 월세로 가야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전세보증보험,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전세보증보험을 거의 안 들었는데 최근에 전세보증보험도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이 생겨서 부엉이 날다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역전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지금 솔루션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세입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됩니다.
진정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 해봐줘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집에서 가장 똘똘한 집을 담보로 이행각서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이 상황이 된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 전세가 떨어진 만큼 월세로 계산해서 세입자에게 줍니다. 이거는 서울 일부 지역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하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역전세 때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역전세가 처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겠다면서 달래가지고 지금의 위기가 지나가기를 또 기다려야 됩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끌어서 갭 투자를 한 혹시라도 한 임대인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지금 전국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내려간 전세금만큼 보증금을 갖다가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보대출을 이용하든 뭐 사업자 대출을 받든 내려간 전세금만큼 보증금을 돌려주시고 지금의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또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임대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세입자가 불안하지 않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반환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올 가을 뭐 아니면 뭐 올 연말에 이제 전세 만기가 도래하시는 뭐 집주인분들이나 아니면 제 방송을 보시는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미리미리 주인이나 아니면 세입자에게 연락을 줘서 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런 역전세의 난을 갖다가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부엉이 날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 시장까지도 지금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금 부엉이 날다님께서도 역전세를 맞았고 상가도 공시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돈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되지만 공실이 오래 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리고 또 이제 중개 수수료의 3배까지 또 제한을 또 해서 여기보다 집값이 비싼 곳으로 가서 많은 또 중개사무소에 또 매물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방송을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역전세 때문에 이런 상황이 본인의 상황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이제 DSR 규제를 풀어가지고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조만간 정부에서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역전세 난이라든지 전세 사기 난 관련해가지고 전세 사기 때문에라도 이런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조금 변화를 갖다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역전세 대처에 대한 고민은 지금 뭐 아름다운 그대님께 부엉이 날다님께 질문하지 마시고 그 지역 중개사님과 방법들을 의논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이런 역전세 문제 때문에 감사스마일을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희망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좋은 솔루션을 갖다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역전세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급으로 인한 역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벨트는 역전세가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전세 금액이 정말 많은 전세 금액이 간 게 아니고 또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내년 내후년에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말 2024년, 2025년까지는 수도권 또 일부 인천 쪽 같은 경우 공급이 많은데 고양시 특히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가을쯤에는 역전세가 조금 수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름다운 그대님은 전국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역전세가 2025년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저는 빠르면 올 가을 늦으면 내년 초까지 역전세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제가 최근에 전세 거래를 했던 분도 역전세로 해서 보증금을 갖다 많이 이제 낮게 해가지고 전세 계약을 제가 체결해 드렸는데 지금 전세가 싼 전세 같은 경우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가격이 소폭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에 있던 분들이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역전세,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역을 끼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전세가 심하게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힘드시겠지만 어떻게든 마인드 관리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배려가 함께 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더 좋은 또 이야기 하나 있어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부동산 시장 전망, 역전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추가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그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햇볕이 쨍쨍한 날도 있고 바람 불고 비 오고 태풍 치는 날도 있습니다. 어째 매일 좋기만 하느냐. 그래도 영원하진 않는다. 굳은 날이 지나가면 다시 따뜻한 햇살이 든다. 그러니 어떻게든 잘 견디면 된다라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작년 12월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 12월에는 제가 작년 12월에도 원흥 동일 6억대까지 떨어졌을 때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매수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8억까지 올라갔었고, 전세 가격도 3억대도 있었습니다. 30평 기준으로. 근데 지금 전세도 삼성이라든지 원흥 지축 이쪽도 3억대가 물론 있긴 하지만 거의 역을 끼고 있는 데는 4억이 넘어갔고 4억 후반에서 5억대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해당되는 상황이 되신 분들께는 많이 힘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도 이 또한 또 지나간다는 긍정의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아래는 엄마가 역전세를 힘들어하는 분들께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전세는요, 집값이 내려간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정부가 정책을 바꾸고 은행이 감정가를 내리는 바람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모든 임대인이 사기를 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오래갈 수는 없다. 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반도막난 전세금을 받느니 차라리 월세를 받겠다는 임대인이 또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임대시장은 월세도 많고 전세도 많은데 집을 구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월세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다시 전세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임대인에 대한 신용을 조회하거나 임대인의 경기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전세로 들어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반드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역전세 상황이 언제까지 1년이고 2년이고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 상황도 저는 빠르면 올 가을쯤 되면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가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역전세난도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신속한 정책으로 이 상황을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제가 생각했을 땐 늦어도 5월 안에는 새로운 정부 정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가 비싸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적은 투자금으로 갭 투자를 했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다. 전세가 높을 때 투자했던 주택은 전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또 전세가 쌀 때 사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전세가 또 폭등하니까 투자하자는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정말 제가 부엉이 달다님을 직접 얼굴을 뵀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그런 마인드라든지 실제로 뵀을 때 모습이랑 블로그에서 그 글을 속에서 뵀었던 모습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감사스마일도 저랑 생각이 너무 같으신 분 또 이야기를 또 제가 오늘 아침 이야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요. 엄마와 딸의 부동산 발품 시크릿, 부엉이 날다, 교보문고에 이게 지금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 제가 강추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이 어찌됐든 간에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 부엉이 날다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잠시만요. 감사스마일도 부동산을 하면서 또 정말 조금 부동산 투자를 갖다 해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정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전망했던 부분이 또 잘못된 판단이 또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저도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저도 이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오늘 전망을 해주셨던
부엉이 날다님의 이 역전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또 정말 고가에 매수하셔가지고 내가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지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2023년 4월 28일에서 1년, 그러니까 내년에 2024년 4월 28일을 딱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1년 전과 또 1년 후와는 분명히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작년 12월 달에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갖다가 방송에다 하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그때만 해도 5억대, 6억대, 정말 그랬었거든요. 2차 아이파크도 6억에 거래됐었고, 7억 초반 거래됐었고, 원흥동일 같은 경우도 6억 초반, 중반에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그 금액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생각을 했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어떤 분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지만, 정말 완벽하게 맞추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더 나가서 이제 또 갭을 갖다 사서 갭 투자를 갖다 했는데 갭이 또 많이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적은 갭이 또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항상 상황은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스마일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혹시라도 이제 역전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 역전세의 원인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 대처 방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전문가분들과 한번 상담을 갖다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그런 멘탈입니다. 멘탈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이 나무가 이 태풍이 지나간 이 나무의 모습을 보시면 태풍이 오기 전에는 정말 두렵고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 나무는 또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제가 물론 비바람이라든지 태풍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런 비바람이라든지 태풍 그리고 넘어짐, 실패가 있어야 하지만 더 단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항상 이 또한 지나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 긍정적인 생각, 더 좋은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엄마는 반드시 올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모두들 힘을 내십시오. 이 빨간 우산을 제가 딱 보면서 비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고 태풍이 오고는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역전세를 갖다가 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임차인 분들은 또 주인분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세금을 갖다 조정하실 분, 아니면 재계약을 갖다가 또 하시길 또 희망하신 분들은 임대인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무거운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전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 방송 보시고 꼭 힘을 얻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